정부는 어제서야 백신 확보와 관련돼서 오판을 했다며 뒤늦게 시인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얀센, 모더나, 파이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임박한 상태지만 1분기 공급은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백신 TF가 가동될 때는 확진자 숫자가 100명 이런 정도였거든요.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그렇게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도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은 사실은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 사용하는 걸 봐가면서 이제 우리는 쓰자. 자, 정세균 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지난 7월 당시에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백신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적어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30개국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정세균 총리의 발언이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야당에서는 백신이 먼저다. 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백신 구매와 도입과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어제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백신 TF팀으로 최선을 다해왔던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뭔가 좀 내용이 다르네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그 말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병당국이 우린 충분히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1차 발표했을 때 4,300만 도수분의 백신을 확보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그때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아직 그 FDA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는 나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정세균 총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 며칠 전 질병당국은 또다시 백신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린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해서 3, 4월이면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다. 이 분명한 내용 없이 왜 자꾸 저런 의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문가들은 금년 초부터 백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는데요. 과연 정부 당국이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해왔느냐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보면 대통령이 인천 송도를 방문하면서 금년 말이면은 백신에 대한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내년 초면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럼 질병당국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전 추후라도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런 보고를 혹시 잘못 받았는지. 두 번째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우선 지금 급한 대로 누가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지금부터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무조건 됐다, 맞을 수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비상사태에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질병당국의 모습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는 이 코로나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정 총리 말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곧 2021년 새해가 밝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30개국은 적어도 새해부터 혹은 그 이전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12월 21일 그리고 20일 정세균 총리는 이제 와서 오판했다라고 뒤늦게 시인을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그럼 내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상반기에 뭘까요?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빼곤 없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분 예상은 3월까지 도입한다는 건데 이걸 2천만 회분 다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 모더나 불가, 화이자 불가, 얀센 불가. 이재명 기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년 3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빼고 다른 백신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마저도 동아일보 주말 보도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계약서에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주겠다라고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계약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다만 방역 당국에서는 구두로 확약을 했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았다. 그래서 1분기 내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물량이 다 들어온 건 아니죠? 순차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백신을 들어올 때도 월별로 언제까지 들어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내에 공급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르면 2월 중에 들어와서 그래서 2월 중에 백신 접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 2월에 들어올지 3월에 들어올지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말에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백신 접종하고도 힘들기 때문에 결국 1분기 내에 백신 접종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나마 지금 우리한테는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알다시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3상 시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효능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 미국에서도 FDA도 화이자나 모더나는 다 긴급 승인을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방역당국은 미국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승인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지금 유일하게 확보되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조차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 거기다가 3월 내에 도입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너무 K-방역을 자만하다가 백신 전쟁을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뚜렷하게 답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 윤태구 실장님,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이제 와서 오판했다라고 뒤늦게 시인하니까 보는 저희들은 좀 당혹스러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다른 백신에 대해서 백신이 개발 기간도 짧고 부작용도 있을지 몰라서 조금 지켜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정부는 그동안 얘기해 왔는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일단은 확보해 두고 천천히 접종을 하거나 접종을 안 하거나 확보부터 해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략이 잘못됐죠.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른바 빅3 백신 중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진도가 제일 늦은데 우리 그거 먼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안전성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예. 저는 조금 더 본질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지금 이 백신에 관련해서도 계약했다, 곧 계약한다, 확보했다, 구속력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확실하다. 이게 말이라는 게 말들이 이제 둥둥 떠다녀요.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11월만 해도 박능우 장관이 그런 말을 했죠.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데서 한국하고 빨리 계약하고 싶어가지고 막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고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네. 지금이라도 이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이제부터 계획을 세우자. 예를 들어서 계속 뭔가를 이제 미루려고 하고 책임 소재를 미루려고 하면 계속 일들이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3월, 4월, 5월 이럴 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각광을 받을 때는 정은경 청장이 잘 될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다. 다른 정부 쪽에서는 분위기 좋다라고 해도 안 좋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신뢰를 준 것이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면은 백신 관련해가지고 브리핑을 한 쪽을 자세히 보면은 복지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건 질병관리청, 실제 도입하는 절차를 밟는 곳은 복지부, 또 예산 편성은 기재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이걸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제 짜르라고 그러는데 말하자면은 코로나 짜르를 만들어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느 백신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정비할 때인 것 같아요. 예. 정 총리의 어제 발언이 그런 좀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경 박사님. 지난 7월에 우리 정부는 백신 의존도에 대해서 깊이 판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백신 TF팀을 구동해 왔다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와서 지금까지 해온 얘기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에 온도 차이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난 3차 추경 예산 때 K방역 홍보비로 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이 수백억 대에 이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K방역에 대한 홍보도 좋은데 왜 우리 정부가 도대체 다른 국가들이 다 앞다퉈서 전쟁을 벌일 만큼 열심히 해왔던 백신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의존도를 높여두지 않았던 걸까요?
너무 좀 자신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에서 뭐 확진자가 하루에 뭐 엄청나게 많이 막 몇만 명씩 막 나오고 수십만 명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100명, 1000명 안쪽으로만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나라들이 다 백신을 맞고 이런 부작용들이 검증될 때까지 기다려도 우리의 확진자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이 K 방역만으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 겨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왔고 지금 수도권 내에서 좀 1000명 이상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오판을 한 게 맞고 사실 이미 백신이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이제 그 개발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순위가 빨리 다가오는 건데 이제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란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만 확보할 것을 생각하고 다른 이런 백신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상 실험에서 좀 치명적인 부작용이 좀 발견된 적도 있고 또 그 결과가 되게 일관되지 않아서 FDA에서도 지금 승인을 보류한 상태인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가 이제 승인을 하면 이제 맞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검증을 한다는 것은 뭐 검증을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얼마나 승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많이 안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나라 식약처가 승인해서 이것을 접종하라고 할 때 과연 국민들이 그걸 믿고 접종하겠느냐 그리고 일정 정도 수준의 상당한 수준의 인구가 이걸 접종을 해야만 집단 면역이 이제 가능한 건데 이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맞을 수 없다면 과연 이 아스트라제네카 2천만 회 분량이 확보된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전에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정 총리의 조금 전 이 발언에 대해서 그때 당시 코로나 백신이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역으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급한 나라들이 백신 의존도가 높아진 국가들만 그런 거고 우리들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백신을 제때 도입하기로 해왔었다라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다 라고 정 총리 측이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와중에 또 코로나 확진에 걸렸는데 대기 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대기 중 사망, 확진, 폭증, 병상 포화. 어제 기준 확진자 닷새째 1000명대, 사망자도 15명 늘었는데 그제 중환자 병상 전국 38개, 서울 0, 수도권은 3개에 불과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이번 대기 중 60대 확진자가 병상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자택 대기 중 사망 또 나온 거고요. 정부는 병상 부족에 생활치료센터 기준을 서둘러 변경키로 했다라는 내용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방역에 기회를 실기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0월 12일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하향했던 것, 그리고 10월 22일 소비 쿠폰 지급 재개했던 것, 이후 2달 새 2배로 늘었다라는 겁니다. 확진 증가 속도 2배, 사망은 3배.